링 비디오 https://downsub.com/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엔 6kqmxnh 하그. 그 밝고 화창한 오후에 내가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것은 내 인생이 그곳의 망각 속으로 급강하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은 내 남편 네이선과 그의 부모님 마샤와 그의 부모님을 태운 RV에 멀어지는 길을 쫓고 있었습니다. 엘리어트의 타이어 밑에서 으스러지는 자갈의 먼지, 네이선의 이별말에 대한 암울한 사운드 트랙 여전히 내 귓가에 울려 퍼지는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안 집으로 가는 길을 찾다 불신 나를 그 자리에 족쇄로 채웠어요. 기묘한 비현실감이 내 감각을 흐리게 했습니다. 어떻게 간단한 가족 여행이 이 악몽으로 변했더라면 내 마음은 이 순간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함께 엮기 위해 달려갔고 내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경고의 신호를 찾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았어. 조용한 밤에 함께 먹은 웃음과 별들 아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더듬으며 나는 버림의 정점에 이르렀다. 나는 이것이 연결되는 전화를 꼬일로 오해한 것인지 연약한 희망에 매달리며 마샤에게 전화를 걸었고 나는 마샤의 차갑고 차분한 목소리를 만났습니다. 키라, 자기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네이선에게는 더 적합한 사람이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전화를 끈 차 고독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거기에 정착한 내 상황, 나는 등에 짊어진 옷과 앞으로의 위에 비웃을 만큼 가벼워 보이는 지갑밖에 아무것도 없이 버림받았다. 한 번만 쉬어라. 우리 여행의 단순한 피트스톱은 불확실한 미래로 향하는 교차로처럼 깊은 숨을 쉬면서 나를 덮쳤다. 나는 여전히 충격에 휘청거리는 마음으로 발을 억지로 움직였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보다 더 무거워졌다. 내 옆에서 휘젓는 소란, 상쾌하고 상쾌했던 공기가 이제는 짙게 느껴지고 서비스 카운터에 다가오는 배신의 향기와 혼란과 상처를 반영한 표정의 젊은 여성과 눈을 마주쳤다. 당신, 그녀는 그녀에게 목소리를 물었습니다. 내 절망의 바다에 생명줄이 필요해요. 택시가 필요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느꼈을 때보다 차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에 타이핑을 쳤어요. 여기 내 상황, 나는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는데 내가 가족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 택시는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 도착은 집으로 가는 길뿐 아니라 먼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뚜렷이 상기시켜 주었다. 어떻게 일이 그렇게 잘못되었는지 치유하고 이해하기 위해 네이선과 그의 부모의 진정한 본성에 대한 나의 눈이 멀었나, 아니면 그들의 마스크가 너무 잘 만들어졌는가? 택시가 멈춰 섰을 때 내 마음속에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내 인생의 한 장에 꼭 필요한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앞에 몇 마일이 더 펼쳐졌을 때 내 생각의 혼돈 속에서 결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잔인함에서 탄생한 이 여행은 나를 정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지만 내 앞길은 도전과 계시로 가득 차 있어 불확실했지만 나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의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장의 시작을 알리는 잔인한 출발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현명하고 회복력이 강해졌을 때 택시 엔진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천천히 시야에 들어왔을 때 침묵의 공허함을 채운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매 마일마다 나의 무례한 버림으로 이어진 사건을 반복하면서 네이선과 그의 부모와 함께한 내 삶의 기억이 풀리기 시작했고 내가 간과했던 미묘한 조작을 시작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내 생각을 꿰뚫는 택시 운전사의 목소리가 백미러에 비친 내 눈과 마주쳤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걱정은 여행을 계속하면서 가족들로부터 받은 차가운 해고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캠핑 여행을 앞두고 네이선은 그것이 우리 모두가 특히 그의 부모님과 결속을 맺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샤와 엘리언은 그들의 미소를 활짝 열고 환영했지만 그들의 열렬한 기대 아래에는 같은 저류가 있었습니다. 목적지뿐만 아니라 여행의 모든 측면을 지시하는 제어 키라. 우리가 여행 일정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시아는 이제 독액처럼 느껴지는 달콤함이 가미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긴장을 풀고 여행을 즐기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그들의 참여에 감사했지만 도시의 불빛이 더 밝아지면서 그들의 속임수에 대한 깨달음도 커졌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고립에 대해 나는 운전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다가가면서 내 고독의 무게를 밟고 나왔다. 한때 공간을 가득 채웠던 웃음과 대화가 이제는 스타크 현실로 대체된 벽이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이 울려 퍼졌다. 가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나는 혼자였지만 거실 한 구석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는 캠핑용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속의 분노가 불타올랐다. 내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나를 버리십시오. 침묵을 꿰뚫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망설이고 대답하기 전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이선의 목소리는 차갑고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내 커져가는 결의를 자극한 후에 당신이 그의 전화의 대담함을 되돌려 주었던 것을 봅니다. 왜 네이선이 내가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내 목소리가 안정되라고 물었습니다. 왜 그러는 건지 잠시 멈췄다가 당신은 우리 가족에 맞지 않는 것뿐이에요. 키라 차라리 상처를 주려는 그의 말이 대신 클라리온 통화로 작용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건 끝났습니다. 폐기하면 후회할 것입니다. 네이선 전화를 끊으면서 대사가 죽는다고 약속합니다. 순간의 최종성은 나에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 장의 끝이자 다른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더 이상 꼬인 게임의 전당포가 아닙니다. 나는 새로운 명확성과 함께 깨어났습니다. 배신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네이선과 그의 부모님이 나를 과소평가했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건설한 외관을 폭로하고 해체하겠다는 결심으로 인해 가려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에 따라 나를 통제하고 버릴 수 있다고 믿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조작으로 인해 조용히 고통받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할 때였습니다. 나의 복수는 그들이 나에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냉정한 계산으로 세심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이선과 그의 부모는 사소한 복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계산된 진정한 본성을 공개함으로써 배신의 진정한 대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음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격하여 내 삶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했던 약한 고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존엄성과 자기 가치를 위한 싸움이었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은 으스스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어떤 말보다 더 크게 말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배신에 대해 안으려고 일을 하느라 바빴지만 네이선과 그의 부모님이 돌아오자마자 정상에 대한 환상은 깨졌습니다. 차를 보기도 전에 익숙한 엔진의 럼블 소리가 다가올 대결의 전조로서 내 심장은 두려움이 아니라 강철 같은 결의로 뛰었고 공기가 무언의 긴장감과 임박한 계시의 무게로 가득 차 두꺼워졌습니다. 먼저 따뜻함이 없는 그의 목소리를 말하려면 키라 당신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용납할 수 없어요. 나는 그를 믿을 수 듯이 당신이 한 일 이후에 내 행동을 바라봤습니다. 말하는 애원하며 말투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밖에서 우리는 당신이 다시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들의 말의 대담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합의된 당사자인 것처럼 말하면서 마치 그들의 속임수와 조작이 자비로운 행위인 것처럼 드러낸 것은 엘리옷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잠시 동안 이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나는 두 팔을 벌려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이선의 반응은 빠르녔습니다. 통제력을 주장하려는 계산된 시도였습니다.
키라가 좋아하든 싫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이미 결정됐어. 한때 그들이 주입했던 두려움은 이제 보복에 대한 불타는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가 꾸준하고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네이선은 가면을 벗은 그의 오만함을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키라, 당신은 혼자입니다.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자신의 존재를 배신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했던 실수를 과소평가했습니다. 나는 내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내 진로를 계획하기 시작했지만 내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려는 시도에 이어 가혹한 교훈을 배우게 될 그들은 더욱 뻔뻔스러운 식사 시간, 결정, 심지어 내 개인적인 공간조차도 신성하지 않았지만 각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내 결심이 굳어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더글라스는 항상 내 인생의 소란 속에서도 변함없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그에게 네이선과 그의 부모의 행동에 대해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키라를 처리했습니다. 나에게 그의 목소리가 지지의 신호라고 장담했고 그들은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네이선과 그의 부모에게 상황을 뒤집을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태어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교육을 받게 될 사람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조심스러웠고 우리의 계획은 꼼꼼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모든 잠재적인 결과의 무게를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구체화됨에 따라 네이선과 그의 부모님이 저를 노력한 나의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준수의 비전. 그러나 그들의 오만함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몰락을 만드는 데 성공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작품은 초대와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평선의 폭풍을 가린 간단한 몸짓. 우리는 또 다른 캠핑 여행을 갈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조차도 눈에 띕니다. 그들의 호기심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회로 보았고 나의 표시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종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고 그들이 초대를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승리와 함께 활짝 웃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도 웃어라. 이번 여행은 다른 여행과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그들이 광야로 인도되는 사람들이었고 나는 지도를 들고 있었다. 캠핑 여행을 앞두고 며칠은 긴장의 저류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상호작용의 표면 네이선과 그의 승리에 대해 잘난 척하며 기쁨에 가까운 열정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궁지에 몰아넣어 복종하게 만들었다고 믿었지만 날이 갈수록 내 결심은 임박한 일에 대한 지식에 힘입어 더욱 강해졌습니다. 더글러스가 우리와 합류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눈썹을 치켜올리고 경멸을 숨기지 못한 진술을 발표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마라가 회의적인 태도로 말투를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진정한 감정을 거의 가리지 못한 것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글러스를 외부인으로 여겼습니다. 세심하게 구성된 통제 영역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변수입니다. 그들은 그가 우리 계획의 린치핀이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떠나는 날에 그의 시간을 물어뜯는 조용한 동맹국은 가족연합의 외관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네이선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는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어 경멸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키라는 네이선이 어느 날 저녁 자신의 말을 얄팍하게 가려진 위협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이번 여행은 당신이 그 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상할 기회입니다. 이 가족을 위협하려는 그의 말은 내 결단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들은 가족에 대한 뒤틀린 비전 내에서 내 위치를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와 함께 그들 자신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더글라스는 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면전을 떠나기 전에 혼돈 속에서 차분한 힘 그의 도착은 강요된 환대를 받았습니다. 네이선과 그의 부모가 환영하는 호스트의 퍼레이드를 유지하려고 시도하면서 긴장감이 뚜렷해졌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더글라스 엘리언은 그의 미소가 성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감사의 기쁨은 모두 내 것입니다. 더글러스는 그의 목소리에 꾸준하고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은 나와 마주쳤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끌어낸 힘에 대한 말없는 확신으로 우리가 떠나는 날 아침 밝고 일찍 태양이 밝아왔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우리의 작은 호송대를 둘러싼 분위기는 긴장된 기대 중 하나였습니다. 네이슨과 그들이 타고 있는 여행의 진정한 본질을 망각한 그의 부모는 마샤와 엘리옷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며 한가한 잡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이선의 여행은 때때로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표면 아래에 있는 권력 투쟁을 상기시키기 위해 우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네이선은 엔진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가르며 목소리를 냈습니다. 키라가 경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반응은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것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차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여행의 조율자로서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 역할에 대한 조롱적인 인정은 실제로 모든 것이 계획에 따른 것이었지만 몇 마일이 그들이 상상했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풍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익숙한 길을 외딴 곳과 길들여지지 않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우리는 그들이 아는 세계에서 더 멀리 이동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구간을 기다리고 있던 결단의 장소에 더 가까워졌고 우리의 고립을 깨닫고 침묵에 직면했습니다. 네이선과 그의 부모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캠프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고립의 진정한 범위가 분명해졌습니다. 광활한 황야는 그들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우리 집의 침묵을 깨고 원격 캠프장을 조사할 때 그들의 얼굴 표정이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캠프 더글러스를 준비할 때 이전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의 불안의 첫 번째 힌트가 들어왔고 나는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무대가 올 단계에 대한 조용한 승인이 플레이어를 제 위치에 놓았습니다. 이제 폭풍이 닥칠 시간이었습니다. 네이선과 그의 부모는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기 위해 기만적인 초대를 받아들였고 이제 함정이 양조 폭풍이 곧 풀려나고 별들의 캔버스 아래서 첫날 밤에 그들의 몰락과 광활한 황야는 조용해졌습니다. 네이선과 그의 부모에게 임박할 폭풍에 대한 으스스한 전주곡 그들은 여전히 임박한 사건의 전환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강요된 유쾌한 분위기로 캠프장에 정착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고요한 자연을 배경으로 거슬리는 웃음과 한가한 잡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외관을 뚜렷이 상기시켜주는 키라 이곳은 당신이 선택한 곳이군요 말하는 한적한 둘러보며 불안한 기운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곳입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진행됨에 따라 더글러스와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게를 짊어지면서 초기의 편안함은 황야의 불편함에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익숙했던 사치품은 자연이 멀리 떨어져 고립된 이곳에서는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네이선이 처한 상황의 현실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키라 밤에 전력이 필요한 발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시선을 안정적이고 굽히지 않고 만났습니다. 발전기가 없습니다. 네이선 우리는 캠핑을 원래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집을 떠나 그의 좌절감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2번 생각도 없이 좌초시킨 남자를 잠깐 본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야만인처럼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대결 드류 마르카와 엘리어트의 관심 상황에 대한 그들의 불만이 분명합니다. 키라 친애하는 우리는 당신이 더 잘 준비했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거의 다릅니다. 마라는 겸손하게 떨어지는 그녀의 말투를 꾸짖었습니다.
그날 밤 캠프파이어 주변의 긴장감은 뚜렷했습니다. 불꽃에 타오르는 소리는 우리 사이의 차가움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생존의 도전이 그들에게 있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그들이 세심하게 관리한 통제에 대해 나는 이것이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믿을 수 없다. 엘리엇은 점점 커져가는 후회의 감정을 그의 목소리를 불평했다. 이것은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네이선은 그의 말에 그들의 고통에 대한 아이러니한 메아리를 추가했다. 나에게 가했던 그들의 불만은 더글라스의 침묵으로 만났고 나는 우리의 계획은 그들의 오만함과 통제의 층위들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변 환경의 가혹한 현실에 의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여행의 진정한 성격이 시작된 것은 3일째였습니다. 그들이 생존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들의 우월한 겉모습은 무너졌고 당신이 계획한 경멸과 조작으로 가려져 있던 취약성과 두려움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네이선이 자신의 곤경을 깨닫고 그의 눈이 타오르고 있다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차분한 결심으로 그의 비난에 응했습니다. 나는 캠핑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네이선, 내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현실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곤경에 대한 폭로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의 통제력을 자연의 순수함에 노출되었습니다. 네이선과 그의 부모는 강제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부적절함은 여행이 거의 끝나가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의 무게로 인해 무너지고 있던 환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강요하려 했던 단결의 외관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황야는 그들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용서할 수 없는 교사였습니다. 캐릭터와 그들의 관계 가족 유대 경험을 가장하여 실행된 복수 여행 계획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한때 자존심에 눈이 멀었던 그의 부모는 이제 그들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완전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세심한 조율 수능의 외관 뒤에 숨겨진 내 감정은 우리 관계의 역동성을 영원히 변화시킬 절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여정은 육체적인 여정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축한 취약성을 드러내는 성격의 깊이로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침묵을 떠나기 위해 짐을 꾸렸을 때의 우월함은 폭풍이 지나가고 영원히 변한 풍경과 불확실하지만 수없는 앞으로의 길을 남겨두고 우리의 마지막 날 새벽이 떴다는 무언의 진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캠핑 여행 공기는 무언의 이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황무지의 험난한 풍경과 원시적인 아름다움은 가식을 극적으로 풀어내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네이선, 마샤와 엘리엇은 평소의 우월감이 눈에 띄게 바뀌었고 이후 많은 것을 말해주는 피로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식사, 나는 지나간 폭풍과 앞으로 닥칠 폭풍을 견디는 차분한 마음으로 그들 섰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뭔가를 배웠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목소리가 꾸준하고 또렷하다고 말했습니다. 네이선은 깜박이는 예전의 도전의 힌트를 비웃었습니다. 키라는 당신도 우리만큼 잔인할 수 있다고, 아니 나는 행동이 사람을 일회용품처럼 대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고 그와 눈을 마주치고 대답했습니다. 마샤가 그녀의 어조를 날카롭게 끼어들었고 당신은 당신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생존주의자 나는 재미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지켜본 누군가의 미소를 지었다. 생존에 대한 교훈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도 그때 더글라스가 묵묵한 지지의 존재로 나섰다. 이제 우리가 돌아갈 시간이다. 그는 우리가 조율한 시련의 끝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라이브백은 우리가 나가는 여정과 현저히 달랐습니다. 대화는 최소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문명에 가까워지면서 배운 교훈과 밝혀진 계시에 대한 성찰로 가득 찬 공기가 그들의 상황의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해지다. 네이선과 그의 부모의 잔인함은 그들을 여기 겸손과 결과의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자 그들이 그렇게 세심하게 구축한 정상의 외관은 돌이킬 수 없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네이선과 그의 부모는 그들의 행동의 무게,
통제하고 비하하려는 시도가 역효과를 내어 집에서 냉대를 받은 후 며칠 동안 그들을 노출시키고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이해는 한때 가족 지배의 상징이었던 집으로의 여행의 강제 단결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취약성을 상기시켜주는 AR로 섰고 당신이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내 결단력. 나는 네이선과 우리가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실제 대화를 나눴지만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줬을 뿐이고 네이선의 대답은 다음과 같은 혼합이었습니다. 좌절과 깨달음이 주장을 펼쳤습니다. 키라, 지금 당신이 이혼을 원하는 건 제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말투를 확고히 말했는데 그게 옳은 일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부모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수. 대화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내 역동성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때 부모의 지지를 받아 내려진 네이선의 일방적 결정은 이제 그 타당성의 의문을 제기했으며 냉담한 환영 이후 몇 주 동안 면밀히 조사된 도덕성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 내 동의 없이 그의 부모를 우리 집으로 이사시키려는 네이선의 계획이 우리 토론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나의 자율성에 대한 결혼 생활 내에서 존중과 상호 의사결정의 필요성에 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네이선과 그의 부모의 교활한 본성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내 안에 반항과 힘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그들의 통제와 무례함이 얼마나 큰지 깨닫기 시작했고 그 깨달음과 함께 나 자신을 옹호하여 존경을 요구하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조작과 통제로 특징지어진 우리 삶의 장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자율성과 존중과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고 광야에서 배운 교훈이 주어지는 권력의 역동성이 재편성되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회용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상호 존중의 이해와 인정을 바탕으로 구축된 새로운 시작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황야에서 돌아온 여파는 우리 집의 역동성에 심오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고립 속에서 배운 스타크 교훈 확립된 규범에 도전하고 우리 관계의 가혹한 현실에 맞서도록 강요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의 구조에 스며들기. 네이선, 마샤와 엘리언은 한때 그들을 보호해 주었던 오만함이 이제는 불안한 인식으로 대체되면서 새롭게 발견된 취약성과 씨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창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그들의 의존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이 만든 쓴맛을 견뎌냈습니다. 나는 우리가 당신에게 얼마나 의존했는지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키라, 네이선은 어느 날 저녁 인정했습니다. 그 말의 무게는 우리가 교훈을 주는 줄 알았는데 인정이 공허한 승리였음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교훈인 것 같다. 말과 행동으로 입은 상처는 인정만으로는 쉽게 치유될 수 없지만 아직은 그것은 이해를 향한 시작의 취약한 단계였지만 실현에서 행동으로의 여정은 장애물로 가득 차 있으며 오래된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샤와 엘리엇은 자신의 악마와 씨름했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려는 시도는 내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변화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마라는 특히 긴장된 저녁 식사 중에 항의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들의 부정의 깊이에 대한 증거가 공중에 떠 있었고 여전히 우리 사이에 있는 TM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해왔던 일이 아닙니다. 나는 얇은 옷을 입고 환자들에게 반박했습니다. 존중과 품위에 관한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개념은 그들에게 이질적인 것처럼 보였고 그들의 세계관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의 달성할 수 없는 보였지만 대안은 광야에서 경험한 고립과 무력함으로의 복귀가 역할을 했습니다. 강력한 억제력 며칠이 몇 주가 되면서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일깨워줍니다. 변화를 위한 투쟁이 우리 삶의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네이선은 부모에 대한 충성심과 그들의 유해한 행동에 대한 깨달음 사이에 끼어 교차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다. 목소리에 확연히 드러나는 긴장감. 하지만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모르겠다. 그의 취약성은 성장의 신호였고 한때는 뚫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정면의 균열이었다. 그것은 기회였다.
상호 존중과 과거 이해라는 기반 위에 재건할 기회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우리가 직면한 시련을 통해 강화된 내 결심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작과 통제에서 벗어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뿌리 깊은 행동과 태도를 해체하는 과정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호 존중을 향한 모든 단계에서 작은 승리를 거둘 때마다 과거의 그림자가 물러나고 다른 미래에 대한 잠정적인 희망이 생겼습니다. 즉각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불편한 진실에 맞서려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지만 몇 주가 몇 달이 되자 변화는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한때 황야에서 돌아왔을 때 나를 반겼던 냉담한 환영은 조심스러운 따뜻함, 강인함에 대한 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속에서 배신과 고난의 깊은 곳에서 솟아난 회복력 네이선 마샤와 엘리엇은 처벌이나 복수가 아닌 자기 반성과 변화의 노력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안락한 집이 아니라 광야의 가혹함 속에서 우리 삶의 방향을 영원히 결정하게 될 교훈이 우리 삶을 뒤바꾼 소란스러운 사건들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배신에서 깨지기 쉬운 이해로 이어지는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면서 로즈도 가족의 구조가 돌이킬 수 없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비록 우리 여행의 초점은 아니었지만 네이선과 그의 부모의 행동에 대한 법적 영향은 그 결과를 극명하게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 우리의 황야 시련의 여파로 밝혀진 불법 투기와 무단 침입 문제는 이제 법원이 더글라스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충실한 엘리는 어떤 형태로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어느 날 오후 우리가 법적 절차에 대해 논의할 때 더글라스가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귀하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수의 추구는 정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개인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옳은 것을 옹호하는 것의 중요성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후 시작된 이혼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아마도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사건과 그의 행동의 실현은 저항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합의는 나의 주요 관심은 아니었지만 그가 초래한 피해에 대한 그의 이해와 내가 법정에 서서 최종 판결을 손에 들고 수정하려는 그의 의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내 어깨에서 무게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느낌이 아니라 해방의 느낌이었습니다. 나를 묶었던 조종과 통제의 사슬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키라 더글라스는 당신이 보여준 가득 찬 그의 목소리가 말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그의 말은 과거의 상처를 진정시켜주는 평화의 느낌으로 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어둠에서 상처를 입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탄력 있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시련의 여파는 단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변화를 보았습니다. 네이선과 그의 부모는 네이선과 그의 부모가 자신들의 행동으로 인한 개인적 결과에 직면하면서 몇 주 동안 나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위해 싸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서도 몰랐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한때 유언장의 전쟁터가 나를 감싸던 집을 이제는 안식처로 만들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여정의 마지막 장은 법정이나 광야가 아니라 성찰의 조용한 순간 과결정에 대해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내 재탄생과 새로 발견된 독립의 상징인 더글러스와 함께 진정한 캠핑 여행을 계획하면서 열린 마음과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배운 교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야로 탈출하지만 어둠에서 빛으로의 여행의 생존을 축하합니다. 조작과 통제의 스펙터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여행은 회복력의 힘에 대한 증거였으며 배신과 고난에 직면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더글라스와 내가 우리 앞에 열린 길을 나섰을 때 여파 속에서 평화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졌습니다. 나는 과거로부터의 자유와 안전합니다.